안녕하세요. 책 읽고 생각하고 글 쓰고 책생글의 핫쌤 꾸쌤입니다. 오늘 너무 기대돼요, 선생님. 그래? 너무 재밌게 읽었거든요. 맞아요. 네. 양심을 배달합니다. 네. 자, 제가 이 앞부분 네. 한번 읽어볼게요. 네. 띵동. 누군지 묻지도 않고 현관문부터 열었다. 안녕하세요. 피자 천국에서 배달 왔거든요. 배달원이 바뀌었는지 처음 보는 형이 서 있었다. 그런데 꼴이 아주 볼만했다. 2대8 가르마를 타서 양쪽으로 딱 갈라붙인 머리에 빨간 티셔츠라니. 그뿐만이 아니었다. 불룩 나온 배 위로 청바지를 바짝 올려 입고 허리띠까지 야무지게 차고 있었다. 웃음이 나오려는 걸 겨우겨우 참았다. 곰돌이 푸가 따로 없었다. 말은 또 왜 그리 더듬는지 어눌한 말투와 생김새가 썩 잘 어울리기는 했다. 좀 많이 느린, 그죠? 그리고 어눌한 말투를 하는 그런 형이에요. 네. 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죠, 선생님. 네. 어떻게 사건이 일어나나요? 이 주호가 피자를 한 판을 시켜 먹게 돼요. 네, 근데 피자 값은 13,000원. 네, 그런데 주호에게 있던 돈은 15,000원이었죠. 네, 그러면 거스름 돈을 2,000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만일이 형이 막 더듬거리면서 거스름 돈을 7,000원을 주게 돼요. 또 급하게 네. 똥 싸러 가야 됐거든요. 내 앞에서 그 순간 똥이 마려웠는지. 네. 네. 그러니까 2,000원 받아야 되는데 7,000원을 받고 이 주호가 갈등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죠. 아유,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갈등 되네요. 그죠?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네. 다 불러가지고 얼른 주죠. 네. 주호도 사실은 주려고는 했던 것 같은데 네. 결국은 고생하게 되죠, 나중에. 네, 많은 고생을 하죠. 네. 양심의 고생. 네. 네. 이제 이 주호가 그 순간만 빨리 이렇게 처리를 했으면 사건이 이렇게 커지지 않았는데 왜 형이 피자 가게에서 잘려요. 주호는 사실은 거스름돈을 얼른 가가지고 주려고도 했었어요. 네네네.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또 해결을 하려고 했었는데 뜻하지 않게 형이 엄마랑 있을 때 찾아와요. 네. 타이밍하고도 되게 잘 맞아야 되는데 네. 얘가 조금 지나고 나다가 양심이 찔려서 오히려 네. 만일이 형을 찾아가서 고백을 했을 것도 같은데 그 타이밍이 딱 그렇게 되는 바람에 네. 또 하나는 네. 엄마. 네. 저 이 엄마 어떤 엄마인지 알겠는 게 예전에 제 모습 똑같아. 자, 여기 게 더 좋으니까 이제 이거 먹어. 그리고 얼마 거슬림돈 받았어. 엄마한테 가져와. 뭐 이랬던 엄마였는데 많이 느껴져요. 이 저도 어머니 반성 많이 되던데요. 아 진짜요? 어떤 일 있었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1, 2학년 이제 막 입학했을 때 지금 그 다 큰 뭐 우리 딸이 박사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호학 얘기죠. 박사님? 엄마들 마음은 그렇잖아요. 아이가 학교 오갈 때 그 간식 사 먹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일명 불량식품이라고 하는 거 진짜 근처에도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네. 그런 마음이었죠, 저도. 네. 그래서 절대 간식 같은 거 사 먹지 마. 엄마가 집에서 다 간식 만들어 줄게. 맞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애가 자꾸 이 치아가 썩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상하다. 집에서는 간식 먹고 양치도 바로바로 하는데 왜 애가 자꾸 썩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어떨 때 보면 여기 이까에 뭐를 이렇게 좀 질질 묻히고 오고 맞아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린애는 어린애였던 거예요. 엄마하고 철떡같이 약속을 했어도 오가면서 간식을 사 먹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또 우리 군인 아저씨 된 저희 큰아들, 그죠? 우리 고등학생인 아들. 참 이게 바르게 키우려고 하던 게 너무나도 큰 욕심이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게 그 거짓말을 하면 저는 막 못 참겠는 거예요. 내가 자식을 너무 못 키우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우리 때는 많이 맞았잖아요, 선생님.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거짓말을 하면 이렇게 훈육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좀 무서운 엄마였죠. 왜 엄마들은 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무섭고 아이들이 이렇게 중학교 때 이제 사춘기 심해지고 나면 오히려 또 그때 바로 잡아줘야 할 때는 말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막 크고 나니까 저는 이제 뭐 가만히 옆에서 이렇게 있다가 애들 얘기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뭐 이렇게 얘기를 막 주고 받아요. 그래서 엄마 그때 그거 알아? 그거 하면서 이제 거짓말 했던 얘기들을 막 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제가 들어줄 수 있는 둥글둥글한 돌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반성하는 게 네. 지금 우리가 과거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건 거죠.
아이를 둔 엄마들이 정말 얘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엄하고 강하고 이런 교육 방식을 택하는데 그것만이 능사는 또 아닌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주호도 엄마한테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음. 이거보다는 차라리 어디 피자가 먹고 싶었어?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면서 단돈 남았어? 뭐 물론 이제 그런 거는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이 주호도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네. 거짓말을 해서 네. 이 사건이 이렇게 커져버린 것이 네. 형이 그만두게 되고 제가 요즘 전화를 많이 받아요. 그럼 어머님들이 그러시는 거야. 아이 어떻게 키워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런 것이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그렇죠. 네. 아이들도 이런 책을 통해서 자기 양심을 길러갈 수도 있는 거죠. 아, 주호처럼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죠. 만약에 이 주호처럼 거스름돈 더 받은 걸 돌려주지 못했을 때 겪게 되는 일들을 생각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바로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인성이 별내주기 위해서는 이런 책도 읽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인데.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사건이 있었어요. 네네. 4차시 이제 수업하면서 필독서를 읽고 와야 되는데 네. 아이 한 명이 딱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너무 바빠가지고 책을 다 못 읽어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그냥 지날 수는 없잖아요. 야 너만 바빴어? 바쁘긴 다 바빠. 너 똥 쌀 시간 줄여. 잠 잘 시간 줄여 이 녀석아. 읽어왔어야지. 그게 선생님과의 약속이야. 이러면서 아이를 혼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느낌이 눈동자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불안정한 느낌들이 드는 거였어. 내가 아이들 탁 쳐다보면서 너네 다 읽어왔지? 그랬더니 애들이 읽어왔대요. 그래서 야 지금 얘기한 친구는 진짜 그건 거짓말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용서를 해줄 거니까 솔직히 제대로 안 읽어온 친구는 손을 들어. 그랬더니 다 읽어왔대요. 그 순간은 제가 그냥 넘겼으면 되는데 네. 쪽지 시험을 봤어요. 앞에서 이제 2개, 3개 맞고 뒤에서 다 틀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네네네. 그건 선생님 아시죠? 네. 저희가 어려운 문제도 안 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뒤에 제대로 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가 너무 많이 나요. 그래서 거짓말 한 게 더 선생님 화가 난다. 난 너희들을 정말 믿고 있는데 안 읽어왔으면 차라리 안 읽은 것만 혼나면 되지. 왜 선생님한테 거짓말을 해? 이러면서 딱 혼내고 보란 듯이 그거를 다 펼쳐놓고는 네. 어머니한테 단체 톡방에다 다 올려버렸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어머니 지금 이제 학년이 바뀌니까 책을 좀 읽는데 좀 집중해 주세요. 좀 관리해 주세요. 이런 차원도 있었고 아이들한테는 봐. 이게 너희들이 결과만이야 하고 보란 듯이 이제 올린 건데 애들이 난리 올리지 마세요 이러는 걸 그냥 이렇게 딱 올려버렸죠 선생님. 왜냐면 느끼라고요. 맞아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기대. 그날 수업 되게 잘하려고 저 나름대로 머릿속에 기대치가 이만큼 높아 있었는데 이 녀석들이 근데 맞아. 선생님 알잖아요. 애들이 좀 책 잘 안 읽고 이랬다고 얘기하는 날은 우리가 또 대처 방안들이 있어요. 맞아요. 솔직하게 말을 해주면 거기에 맞는 또 수업 방식이 있는데 그렇죠. 거짓말 해줘버리면 둘 다 손해인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기분 좋게 시작을 해가지고 딱 하려고 했는데 책 안 읽었다는 얘기 듣고 그럼 다른 아이들도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순간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된 거죠. 요거 동화 소재로 괜찮다. 우리도 이렇게 나이 먹지만 양심을 지킨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거 너무 어려워요. 어려워요, 정말. 네. 그럼 선생님은 양심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심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은 진짜 속일 수 없거든요. 근데 그 양심을 속일 일을 자꾸 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을 대접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자기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는 거죠. 네. 나를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양심이다. 기준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준만 잘 지켜나간다면 멋진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겠죠? 네. 선생님, 독후활동 남았네요?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아니 항상 선생님이 먼저 하셔가지고 우리 틀을 벗어나요. 저는 만일이 형 입장이 되어서 주호에게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보고 싶어요. 왜냐면 이 만일이 형이 좀 말이 어눌하다 보니까 자기 마음을 제대로 잘 표현을 잘 못해요. 지금 주호한테 되게 고마워하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돈을 더 많이 거슬러 받고 자기가 좀 힘들게도 됐지만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 자기를 도와준 사람은 주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꼭꼭 눌러서 편지를 써보면 어떨까.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네.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말을 확 해버리잖아요. 네네네. 되게 편지를 쓰다 보면은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좋다. 네, 선생님.
저는 네. 양심하고 또 연결되는 거다 보니 분명히 아이들 좀 찔리는 구석들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편지로 나한테 쓰는 거죠. 아, 자신에게? 네. 오. 너 예전에 이러한 사건 있었잖아. 네네. 그때 너 네. 진짜 이거 하면 안 됐는데 너 왜 그랬어?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이러면서 등등등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아이들이 솔직하게 털어놓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선생님이 보거나 엄마가 본다고 생각을 할 것 그렇죠.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은 야 네. 선생님 절대 안 봐, 절대 안 봐 이러고는 어. 풀로 그냥 붙여줘 버려요. 아무도 못 보게 딱 붙여가지고 파일에다가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파일. 네, 왜냐면 네. 나중에 지나서 너희가 1년이 지나서 꼭 얘기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사실 이제 이런 얘기 하죠. 너희가 20살 때 이거 들고 오면서 맛있는 거 사줄게. 어머니들이 왜 이렇게 파일을 버리시는지. 맞아요. 그거는 정말 아이의 한순간에 생각이 오롯이 담겨 있는 건데. 그렇죠. 네, 그거 좀 안 버렸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영원히, 네. 영원히 가지고 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아이들한테 그러거든요. 이렇게 파일 하나를 차면 주면서 이건 절대 버리면 안 돼. 여기는 네 생각이 다 담겨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성장 과정이 또 다 담겨져 네, 있기도 하고 네, 네. 또 진짜 웃길 것 같아. 20살 넘었는데 자기 예전에 그 막 붙여놓은 거 막 꺼내갖고 읽어보는 재미도 있고 맞아요, 그죠? 맞아요. 우리 이거 한 권까지 모으려면 되게 힘들잖아요. 네, 오래 걸리는데 말이죠. 네. 파일 절대 버리지 마세요. 가보로 남겨주세요.